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희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 희야 한국어 희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두 번째로 듣는 인사죠. 2월 10일은 설날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예요.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설날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설날에 먹는 음식은 뭘까요? 떡국.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뭐 할까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친척들도 만나고 또 설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명절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설날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뱃돈. 세뱃돈은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을 하고 받는 돈이에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윷놀이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제 학생이 윷놀이를 했다고 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는 분이셨어요. 윷놀이는 한국의 전통 보드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윷놀이는 설날에 가족들 다 모여서 하는 게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도 설날에 대해 이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설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설날에 대한 진실과 거짓입니다. 우선 설날에 대한 사실과 오해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설날에 대한 진실과 거짓. 1번. 설날에 먹는 떡국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먹기 시작했다. 2번.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설날이 없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3번. 설날에는 한복을 입는다. 4번. 설날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 5번. 설날에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린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진실과 거짓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설날에 먹는 떡국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먹기 시작했다. 이건 진실입니다. 여러분 떡국 먹어보셨어요? 떡국에 있는 떡을 보면 떡이 먹기 좋게 잘려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떡은 자르기 전에 긴 떡이에요. 우리가 떡볶이 떡을 보면 길잖아요. 원래 떡국떡은 그 떡볶이 떡보다 더 굵고 길어요. 그래서 그 긴 떡을 먹으면서 그 긴 떡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떡국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긴 떡을 잘라서 먹는 이유는 떡을 자르면 그 모양이 동글동글해서 이게 꼭 동전 같아요. 동글동글한 동전. 옛날에는 이 동전을 엽전이라고도 불렀는데 옛날 사람들은 엽전처럼 동전처럼 생긴 떡국을 먹으면서 재물이 나의 돈이 늘어나길 바랐다고 해요. 그래서 떡국을 먹기 시작한 거래요. 근데 사실 이 떡국에는 마지막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떡국은 떡도 하얗고 국물도 하얘요. 이렇게 하얀 떡국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와, 지금까지 저는 떡국을 그냥, 맛있네 하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떡국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담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진실입니다. 2번,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설날이 없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설날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자리를 잡은 건 7세기 신라시대 때부터라고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설날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설날이 없어질 뻔한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때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없애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한국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설날도 없애려고 했어요.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없애고 일본처럼 양력 1월 1일만 보내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음력 설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설날을 계속 보냈어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설날에 떡국을 해 먹었다고 해요. 떡국도 몰래, 일본 몰래. 나중에는 일본이 이 설날을 보내는 걸 막으려고 설날이 다가오면 강제적으로 떡집의 영업을 금지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일부러 설날에 시험을 치게 해서 설날을 보낼 수 없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이제 한국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한국에는 독재 정권들이 들어섰고 이게 8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독재 정권들은 설날을 명절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설날 필요 없다. 없애자. 하지만 이때도 몰래 음력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설날이라고 부르는 이 명절이 다시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자리를 잡았을까요? 나중에 1989년이 되어서야 다시 공식적인 명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설날에 대한 진실과 거짓. 3번. 설날에는 한복을 입는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사실 제 학생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한복 입어요? 아니요. 설날에 한복을 안 입어요. 가끔 아이들은 한복을 예쁘게 입고 할머니 댁에 가기도 하는데요. 어른들은 입지 않아요.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는 우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복이 없어요. 이게 비싸기도 하고 또 평소에 한복을 입을 일도 없고 그리고 또 한복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설날은 또 겨울이잖아요. 추워서 못 입어요. 4번. 설날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 진실일까요? 이건 거짓입니다. 한국은 남들이 쉴 때 다른 사람들이 이날은 쉬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 일해요. 그래서 설날에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설날에 문 여는 식당도 많고 대형 마트도 정상 영업을 해요. 평소랑 똑같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설날인데 사람들이 마트에 가요? 네, 갑니다. 설날 아침에는 좀 조용해요.
근데 점심시간 때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저녁이 되면 식당이나 술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서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설날에 영업하면 그 직원들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없겠죠? 하지만 돈을 벌겠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워라밸 중에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도 일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 가게나 대형마트가 많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날에 대한 진실과 거짓. 5번. 설날에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 거짓? 이건 진실입니다. 세뱃돈이라 하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걸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려요. 내가 돈을 벌기 전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뱃돈을 드릴 때는 항상 현금으로 드려요. 명절 전에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드려요. 제가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리면 사실 부모님도 저한테 또 세뱃돈을 주세요. 결국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제 설날이 되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는 그 마음을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설날에 대한 진실과 거짓 많이 맞히셨어요? 오늘은 설날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